안녕하십니까. 한국토론교육연구협회 제1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대회 입론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팀의 지적 논제는 가젤은 사자를 용서해야 한다였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젤은 사자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찬성팀 입론을 맡은 위너팀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복수에 의한 범죄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사자가 작아졌어에서는 사자가 가젤의 엄마를 잡아먹은 후 사자가 작아져 사자가 가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우선 찬성팀에서는 용서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만약 가젤이 사자를 용서하지 않고 물에 빠뜨려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사회가 점점 흉악한 범죄가 생기는 것은 서로 용서하지 않고 복수만 하다가 일어나는 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논제 가젤은 사자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이 작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고 사실 본문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반대팀을 약간 좀 비하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 내용을 빼고 그냥 가젤이 사자를 용서하고 혹은 물에 빠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만약에 한다면 분명히 이제 부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가젤이 사자를 이제 용서하는 것이 그 자체로 가젤에게 더 좋은 일이었잖아요. 가젤의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젤이 사자를 용서한다면 가젤의 마음도 평안해질 것이고 슬픈 마음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건 2번 주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자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자를 용서하는 것이 사자보다 가젤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가젤이 사자를 용서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라는 내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논제 용서하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팀이 생각하는 용서하다의 뜻은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지금 사전적인 정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우리 팀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용어 정의는 찬성과 반대팀이 모두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찬성 반대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은 나중에 지울 거고, 용서하다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내용에다가 이 책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가젤의 엄마를 잡아먹은 것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지우고요. 그리고 사자와 가젤에 대해서도 용어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 논제에서 가젤이 사자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화시켜보자는 거죠. 우선 사자는 가젤의 엄마를 잡아먹었고 가젤보다 힘이 약해진 동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품이 끝나고 나서 사자가 커졌을 때 용서를 해주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자가 이제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상태였을 때 용서를 해주자는 거거든요. 가젤은 사자에게 엄마를 잃은 동물로 사자보다 힘이 세진 동물입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가젤이 사자보다 힘이 약하다면 복수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서를 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측의 입장에서 복수나 보상이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젤이 더 힘이 세다라는 거를 전제로 두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한 것입니다. 주장 요약을 잘 했어요. 그럼 이제 본문을 보실게요. 첫째,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가젤이 초식동물이고 사자는 육식동물이다. 육식동물은 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다. 사자는 가젤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먹이를 잡아먹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살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젤은 사자를 용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나쁜 마음으로 가젤 엄마를 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젤은 사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살짝 수정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요.
가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와 진심을 다했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사자는 가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근데 그런 시도를 하였지만 여기서 이제 문장이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프게 해서 미안해 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젤이 거절을 했고, 사실 거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그 가젤의 슬픔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닦아주었고 슬프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이 다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는 가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넣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장을 가볼 텐데요. 가젤이 용서하는 것이 가젤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하고 사자를 죽게 한다면 가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죠. 그리고 사자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젤은 사자를 용서하였고 진심 어린 사자의 사과도 받았다. 이것은 우선 찬성 쪽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졌다. 그러니 사자를 용서하고 사과를 받으면 사고를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사과를 받는다 이렇게 써주세요. 가젤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용서를 하였는가,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는가, 이것도 토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에서 세 가지 주장을 지금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된다면 이번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인사 파트에서는요, 꼭 주장을 요약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희 찬성팀은 가젤이 사자를 용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는 것으로 짧게 밝혀주고, 이제 주장이 끝났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찬성팀은 가젤이 사자를 용서하여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 쓴 입론서였어요. 그래서 크게 수정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했고요. 이 내용은 선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